그간 전세 사기 피해로 절망 속에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쟁점 1. 전세 사기 특별법. 오늘 통과되는 특별법이 이 피해 회복에도 충분히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의 마음의 위로와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간 전세 사기 피해로 절망 속에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 입법이 걸린 시간이 3년이나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왜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더 빨리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점들을 깊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최소 보장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 보장금의 선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간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우리가 더 귀담아 듣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 일을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 쟁점 2. 임도 설치법.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임도가 산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하다, 더 개설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임도가 바람길이 되어서 더 산불이 커지게 되고 또 개설된 임도로 사람들이 출입이 잦아지기 때문에 산불이 더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전문가 두 분씩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도 결론 못 냈습니다. 이 법은 작년 1월 6일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작년 4월 달에 아시다시피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임도가 있었지만 대형 산불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산불과 잔불 정리에는 임도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불로 번진다면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임도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숲이 나무가 17%, 나무 밑에 토양이 72%를 지금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들어가고 숲이 훼손되고 길이 만들어질 때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숲이 훼손되는 거 저는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방청석이 눈물바다가 된 20년 만의 역사적인 법안입니다. 쟁점 3.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은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 보장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 주요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권리 보장 실태조사, 장애 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장애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방청석이 환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했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이런 주요 권리를 명시했고 정책 추진 체계를 보다 구체화한 큰 의미를 갖는 법안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권리보호의 개념과 체계가 진일보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2022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제시한 70여 개의 권리안에 대한 이행이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가 차별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더욱더 분발해 가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 단체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걸음은 뗐습니다. 다음은 의료 현장을 바꿀 논란의 법안입니다. 쟁점 4. 국립의전원.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졸업자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계획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 때마다 임시 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의전원은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개혁 완성될까요?
다음은 16년 만에 바뀐 이야기입니다. 쟁점 5. 독립유공자 예우법. 오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고 또 헌법재판소가 보상금 지급 순위 기준에 대한 연령 차별에 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 연령도 16년 만에 하향돼서 그 예우가 강화됐습니다. 75세에서 65세. 10년 더 빨라졌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호국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투사와 순국 선열에 대한 예우는 항상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독립유공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계신 보훈 대상들께도 부족함이 없는지 항상 돌아보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결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한국광복회 회원 여러분들 오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20대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쟁점 6. 국민연금 생애 최초 지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국가가 1회에 하나여 그 신청일이 속한 달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됩니다. 해당되면 꼭 신청하세요. 국회에서 통과된 6가지 법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